인력학 9.6절 기체동력 사이클의 요약 정리가 되겠습니다. 기체동력 사이클은 많죠. 오토 사이클, 디젤 사이클, 사바테 사이클, 브레이턴 사이클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한 5년 전쯤인가요?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인력학 공부를 하면서 그때 시험 공부하면서 이건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. 먼저 오토사이클. 오토사이클은 이제 모든 사이클은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. PV 선도와 TS 선도를 이렇게 그릴 줄 알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1, 2 과정과 3, 4 과정은 전부 똑같습니다. 등 엔트로피, 등 엔트로피. 등 엔트로피 1, 2 과정, 등 엔트로피 압축이고 3, 4 과정은 등 엔트로피 팽창 과정입니다. 오토 사이클, 디젤 사이클, 사바트 사이클, 브레이턴 사이클 등등 모두 이와 똑같습니다. 다만 예외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스털링 사이클과 에릭슨 사이클인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앞에서 강의도 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물론 그림만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만 조금 다릅니다. 그거는 S가 컨스턴트한 게 아니라 등 엔트로피 과정이 아니고 다른 과정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오토사이클을 살펴보면 오토사이클은 1, 2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, 2, 3, 4는 등 엔트로피 과정 이건 똑같다 그랬죠. 나머지 2, 3, 4, 1 과정이 지금 오토사이클은 여기 있네요. 정적 과정이 2, 3, 4, 1은 정적 과정이 되겠습니다. 그것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토사이클에서는 또 알아야 될 것이 압축비가 있죠. V2분의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V2분의 V 이게 작죠. V2분의 V1 또는 V3분의 V4 똑같죠. 이게 압축비라는 거. 그 다음에 효율은 다른 거는 몰라도 오토사이클 정도는 이 정도는 외우는 게 좋을 거. 저는 뭐 이런 걸 외우는 거 싫어합니다만은 그래도 오토사이클 정도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모든 사이클에서 특히 TS 사이클에서 이것은 쉽습니다. 이것이 QH고 이쪽에서 나가는 것이 QL이 되겠습니다. 이쪽이 일을 하는 W 일을 하는 과정이죠. 이건 일을 받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오토사이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압축비가 증가할수록 R이 증가할수록 효율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디젤 사이클입니다. 디젤 사이클은 오토사이클에서 나머지는 똑같죠. 나머지 똑같은데 2, 3 과정만 정압 과정이죠. 따라서 정압 과정이니까 요거 하나 더 필요합니다. 그래서 차단비가 V2분의 V3라는 것이 하나 더 있게 되겠죠. R.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게 QH고 똑같습니다. QH고 QL이고 효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겠죠. L은 1-QH, QH, QL 이렇게 해서 되는데 자 그런데 QH는 어떻게 주어진다? 2, 3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? 2, 3 과정이 정압 과정이죠. 2, 3 과정이 정압 과정이니까 요거는 QH라는 것은 엔탈피 차입니다. H3 빼기 H2가 되고 Q4L이라는 것은 QL 정적 과정이니까 이때는 U4 빼기 U1이 되겠습니다. QL은 그것만 알면 효율은 1-H3 빼기 H2분의 U4 빼기 U1. 자, 그런데 온도를 바꾸면 어떻게 이렇게 되죠? CP 엔탈피는 CP T3 빼기 T2 이건 CV T4 빼기 T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림 보면은 그림을 보고 다 해야 되고 자 이런 관계를 다 이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거 못 외웁니다. 못 외우고 뭐 외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. 이걸 외워서 그 효율을 구하는 그런 강사나 선생님이 있다면 상대하지 마십시오. 압축비가 증가할수록 그러나 이건 알아야 되겠죠. 압축비가 증가할수록 디젤 사이클 효율이 증가하고 차단비가 증가할수록 디젤 사이클은 효율은 감소한다 라는 사실입니다. 그 다음 복합 사이클, 사바테 사이클. 사바테 사이클은 이 부분이 2, 3 앞에서 2, 3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. 디젤 사이클과 정적 과정과 정압 과정으로 두 개가 QH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. 여기가 두 군데가 되니까 여기서는 또 하나 압력배라는 게 또 P2분의 P3
또 하나 더 정의되고 차단비는 V3분의 V4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은 여기 나와 있는 효율은 여기 QL이고 QH는 두 군데인데 여기가 정압 과정이고 여기가 정적 과정이고 정압 과정이니까 QH는 두 개로 되겠죠. QH는 U3 빼기 U2 플러스 H4 빼기 H3 정적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를 써야 되고요. 정압 과정에서는 엔탈피를 써줘야 됩니다. 따라서 이 부분은 온도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겠죠. 분해 요거는 OS1 과정은 정적 과정이니까 U5 빼기 U1이니까 CV 이렇게 요 정도는 그림을 보고 이제 사이클을 그릴 줄 알고 그림을 보면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또 이것도 뭐 차단비 이런 거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앞에 강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스털링 사이클과 에릭슨 사이클 이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 앞에서 등엔트로피 과정 대신에 등온 과정으로 이렇게 대치된 뿐입니다. 이렇게 주어지고 나머지 과정은 그림만 이해하고 이것도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기체 사이클 중에 중요한 것이 오토 사이클, 디젤 사이클, 그 다음에 브레이턴 사이클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바테 복합 사이클 그 다음에 에릭슨, 스털링 에릭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시험을 문제를 낸다면 이게 중에서 내지 어려운 저 가서 구석에 있는 이런 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제 생각은 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더 열심히 나는 스털링 사이클에 대해서 에릭슨 사이클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다른 책을 참고하거나 다른 유튜브 강의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거 상세하게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브레이턴 사이클은 앞에 거와 좀 다릅니다. 앞에 거는 왕복 어떤 실린더 내에서 팽창하면서 이런 사이클이지만 이거는 열교환기 그 다음에 이게 압축기 터빈 압축기 이렇게 흘러가면서 즉 한 부분에 흘러가면서 이러니까 전부 이것은 엔탈피로 다 해줘야 됩니다. 흘러 들어가고 흘러 들어왔을 때의 일이라든지 열이라든지 하는 것은 정압 정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. 유동이 흘러가고 흘러오는 경우는 어떤 검사 체적이 흘러 들어올 때는 H 형태로 엔탈피 형태로 가지고 들어온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브레이턴 사이클은 이렇게 두 개의 정압 과정이죠. 나머지 요건 딱 컸다 그랬죠. 자, 그리고 브레이턴 사이클에 알아야 될 것은 압력비 P1분의 P2 그러면 요 P1분의 P2나 그림에서 바로 보이죠. P4분의 P3나 같은 게 압력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브레이턴 사이클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다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T1분의 T2가 T4분의 T3 요거 똑같습니다. 요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 이렇다는 사실도 알고 그 다음에 역시 효율도 이 부분이 QH가 되고 이 부분이 QL이 되겠죠. QL 역시 효율은 1 그림으로 본다면 H3 빼기 H2분의 H4 빼기 H1이 되겠죠. 역시 이것은 온도로도 환산할 수가 있겠죠. 왜? CP, 엔탈피로 다 한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CP, 이렇게 다 CP를 곱하면 되니까 효율은 결국은 1 T3 빼기 T2분의 1 T4 빼기 T1 이렇게 효율이 표시됩니다. 효율은 이거는 뭐 금방 그림만 이해하면은 금방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관계를 대입을 하면 금방 우리는 효율은 특별하게 브레이턴 사이클에서는 에타는 1 T2분의 T1으로 요것분의 요겁니다. 이것분의 이거 또는 1 T3분의 T4 굳이 뭐 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요것만 외우면 되겠죠. 요런 좀 결론적으로 유도 이렇게 해서 유도하면 이렇게 된다. 그리고 이것을 다시 압력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. 나는 이거 못 외웁니다. 이거는 뭐 학생들은 외우든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우시기 아니네요.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압력비가 또한 브레이턴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예, 이상으로 기체 동력 사이클을 한번
요약해 보았습니다. 각각 과정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역시 이 앞의 강의를 참고해야 되겠습니다.